2015년 베트남에서 화제가 된 문제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뭐 이렇게 단체 운동회 같은 거였나? 그냥 웃고 친구들끼리 찍은 사진 아닌가요? 아무튼 환하게 웃고 있죠. 네. 기분 좋아 보이는데요. 좋아 보이잖아. 이렇게 사진만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진을 찍은 장소가 문제가 됐던 건데요. 이들이 환하게 미소를 띠고 셀카를 찍은 곳은 다름 아닌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아니 웃으면서 셀카 찍었다고? 이 사진을 보고 사람들은 보고도 내 두 눈을 의심함. 철은 단체로 밥 말아 먹었냐? 라며 이들을 비난했는데요. 사람들이 비난한 이유. 장례식장에서 웃으며 셀카를 찍은 것도 문제였지만 이 장례식장이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의 장례식장이었던 겁니다. 왜? 사진 속에 7남매로 추정되는 앳된 모습의 이들이 입고 있는 저 흰옷은 상복이었고요. 아, 손님도 아니었어요? 손님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철부지 자식들은 아버지의 관을 떡하니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까지 했습니다. 아 이거는 철이 없는 게 아니라 공포스럽다. 아니 이거는 약간 사이코패스 아니야? 어? 아니 뭐야 저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해당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입니다. 아, 안 돼.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됐어. 너무 기대된다. 아빠, 사랑해요. 뭐라고? 그러면은 좀 조심스럽게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렸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 저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게 더 큰 기쁨이었던 거죠. 아 너무 이상해. 자, 이렇게 어린 7남매를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 아버지. 과연 그는 7남매의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번엔 지난 3월 SNS에서 화제가 된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업체 비버거사의 칠레 법인이 만든 광고 포스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뭐 보기 불안하다. 그러니까. 아휴. 어쩌면 우리가 너무 크게 만들었나 봐. 운하를 틀어막을 정도로 큰 사이즈를 어필하는 이 광고. 아 그래 이거 기사 봤어. 아, 보셨어요? 그런데 이 광고가 공개되자 광고를 만든 사람은 생각이 있는 거냐? 이건 정말 개념이 없는 것이라며 이집트인들이 대분노했는데요. 그 이유는 광고가 공개되기 얼마 전인 지난 3월 23일 전 세계 교역량의 무려 12%를 차지하는 국제 해상 무역의 요충지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에서 대형 컨테이너 선 에버 기븐호가 좌초되며 운하를 막는 사고가 발생. 당시 이 사고로 약 일주일간 수에즈 운하의 통행이 마비됐고요. 반도체, 자동차, 원유 등의 수송에 차질을 빚으면서 물류 대란이 발생하고 유가가 폭등하는 등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위기에 처했었죠. 저기 지금 항공 사진이거든요. 저희 지금 바다에 점 찍혀 있는 게 다 배입니다. 못 가고 있는 거죠? 막혀가지고. 전부 못 가는 거예요. 이집트 수에즈 운하청에 따르면 이 사고로 하루에만 약 158억 원, 총 1조 1,3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 수에즈 운하를 마비시킨 에버 기븐호 사고는 이집트뿐 아니라 세계적인 재난 사태였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비버거사의 칠레 법인은 이집트뿐 아니라 전 세계에 막대한 피해를 준 재난을 좌초된 에버 기븐호 대신 자사의 햄버거가 수에즈 운하를 막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은 SNS에서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철없는 무개념 광고는 역풍을 맞았는데요. 하지만 비버거사는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미안하다, 유감이다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아직도? 네. 패러디도 서로 웃을 수 있어야 그게 패러디지. 진짜 윤리적인 잣대가 아예 무너져 버린 거야. 2019년 7월 인도네시아 파푸아바라스의 한 해변.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위기 취약종인 장수거북 한 마리가 알을 낳기 위해서 해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 당시 거북이의 주변에 인근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도와주려고 혹시 모여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쳐서? 그러니까 걸리면 그물 같은 거 끊어줘야 이렇게 돌아갈 수 있잖아.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데 말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장수거북이 다시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커녕 저 보호종이라면서요? 멸종 위기종이고. 아니 보호종 아니라 머리를 깔아 뭉겼네 완전. 뭐 하는 짓이냐 저게. 정말 타고 있잖아.
가고 있는데 바다로. 장수거북이 알을 낳으며 생명을 출산하는 중요한 과정을 마친 뒤 다시 바다로 돌아가려는데 이 철없는 마을 주민들이 거북이의 등에 올라타거나 잡아 끌며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고요. 심지어 성인 남성들과 아이가 동시에 거북이의 등에 올라타기까지 하는 등 장수거북이 괴로워하며 발버둥 쳤지만 아유. 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야, 마을 사람들이 아주 놀이기구 만났네. 그냥 다 나와서 다 타고 있네요. 거북이가 괴로워하는 모습이 그냥 보이네요, 진짜. 불쌍하죠. 네. 멸종 위기에 처한 장수거북은 국제법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생태계 보존법에 따라 보호받는 종으로요. 만약에 인도네시아에서 장수거북을 거래하기만 해도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은 바다거북을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의 철없는 만행이 찍힌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자 세계 자연기금 측은 보호가 절실한 멸종 위기종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행동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사실 뭐 자연을 보호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더 보살피고 잘 갈 수 있도록 해주기는커녕 저렇게 괴롭힌다는 것 자체가 참 무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사람은 대하듯이 동물도 정말 보호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지난해 7월 미국 엘라바마주 터스컬루사에 거주하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아주 특별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모여서 파티하는 거 좋아해야죠. 아니요. 근데 지금 작년이라며. 그럼 코로나 때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파티가 개최된 지난해 7월은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던 시기로요. 미국 역시 당시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5만 2천 명을 훌쩍 넘기며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던 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사가 오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엘라바마주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당국의 방역 지침을 완전 무시, 파티를 연 것입니다. 자기 혼자 아픈 게 아니라 남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저 지역사회 저분들이 다 퍼뜨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각자 집에 돌아가고 사람들 만나고 사회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모두가 예상하셨듯이 파티 참석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 자, 그런데 역학조사 중 밝혀진 더욱 충격적인 사실. 사실 그 파티는요. 코로나19에 누가 먼저 감염되는지 내기를 건 파티였어요. 뭐라고? 감염되는 게 목표였어? 아, 이게 그냥 파티도 사실 황당한데 감염되기 위해 만든 파티다. 정말 황당하게도 이 파티의 정체는 코로나19 확진자를 파티에 초대한 뒤에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중 가장 먼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코로나19 먼저 감염되기 파티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파티가 개최된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러시안 룰렛의 새로운 버전인 아메리칸 룰렛이야라며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인의 선택을 뭐라고 합니까? 근데 이건 자기만 걸리는 게 아니라 남들까지 걸리는 걸 일부러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저런 파티를 만들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의사 선생님들, 보건당국, 노력하는 사람들 저거 사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더욱 심각한 사실은 코로나19 봉쇄령이 해제된 뒤 미국 엘라바마주뿐만 아니라 미 전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파티로 불리는 기이한 파티가 유행으로 번졌다는 겁니다. 파티 참석자들은 코로나19에 대해 아니 만약 코로나19가 실제 한다면 그럼 누가 걸리는 거고 이게 어떻게 없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자기들은 나이가 젊으니까 건강하다 이렇게 간과한 거죠. 연령 불문하고 사실 코로나19는 다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자만인 거고 거리두기 실천하고 마스크 쓰고 조심하시고 이런 분들 계신데도 저렇게 하는 건 참으로 끼얹는 거죠, 사회에다가. 방역 수칙을 간과하는 사람들에게 실제 코로나19 파티에 참석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한 30대 남성의 마지막 유언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의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 두 남성이 백신 접종을 한 뒤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진 속의 두 명의 남성들은 말이죠. 얼핏 보면 노인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저 모습은 가짜, 모두 쇼였습니다. 어허. 아니 근데 그 쇼를 왜 하는 거예요?
멕시코는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 의료인부터 시작해 현재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멕시코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30만 명 돌파, 누적 사망자가 20만 명을 초과하며 멕시코 국민들은 여전히 코로나19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나도 빨리 백신 맞고 싶다고. 우리 내일 백신 맞을래? 나한테 방법이 있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싶었지만 30대이기 때문에 아직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두 남성은요, 백신 세치기를 계획. 백신 접종 대상인 60대로 보이게끔 노인 분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머리와 눈썹을 하얗게 염색하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최대한 가렸고요. 한 명은 몸이 불편한 척 휠체어까지 타고 백신 접종센터에 등장. 그리고 60세 이상인 아버지와 삼촌의 신분증을 도용, 사람들을 속여 백신을 접종했던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삼촌은 못 맞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삼촌의 백신을 세치게 한 거죠. 세치기할 게 따로 있지. 지 아버지 맞을 백신을 지가 갖다 맞는데. 그들은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 체크를 위해 대기하던 중 그들의 목소리와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현장 직원에 의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에 멕시코 검찰은 두 남성을 신분 사칭과 문서 위변조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아유.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배려라고는 모르는 이기주의자, 백신을 훔친 도둑과 다름없다라며 거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아니, 빨리 백신을 맞고 막 면역 생기고 싶은 그런 마음 이해해요. 그러나 이런 방역 규정을 어기고 세치기한 건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저런 거 고민할 시간에 마스크나 잘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3월 태국 28세 여성 A씨는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고 3살 딸을 데리고 고향 로이엣으로 향했는데요. 당시 A씨의 남편은 일을 해야 했기에 1살 막내딸과 함께 방콕 농캄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감히 내 전화를 안 받아? 어디 일해도 안 받나 보자. 평소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기를 좋아했던 남편은 아내의 전화가 귀찮았던 건지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 A씨의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고요. 이에 화가 난 A씨는 남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어? 이건 분노 주제 때 했어야지. 와, 저 고통스러운 아이가 물론 흐릿하지만 다 느껴지시죠? 당연하죠. 혼나 봐 좀. 자, 연락을 받지 않는 남편을 향한 아내 A씨의 복수. 바로 남편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 자신의 3살 딸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을 촬영, 남편에게 보낸 겁니다.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란 남편은 곧바로 아내 A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는데요. 당신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왜 애한테 화풀이야? 당신이 전화 안 받았잖아. 앞으로 내 전화 안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각오해. 그리고 영상통화 중 A씨가 보여준 충격적인 장면. 3살 딸이 대성통곡하며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전화 안 받는 화풀이 왜 애한테 해? 그걸 또 왜 또 무기를 삼아서 이용을 하냐고. 나 갑자기 머리가 막 아플라 그래. 아이가 고통받는 모습을 본 남편은 곧바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요. 가족들은 여성을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신고, 아이는 친할머니 곁에서 안정을 취하게 됐는데요. 사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시어머니를 찾아온 A씨.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아이 목을 세게 조른 건 아니었어요. 뭐가 아니야? 얼굴이 시뻘개졌는데 애가. 그녀는 딸의 목을 조르긴 했지만 힘은 주지 않았고 발로 몸을 밟긴 했지만 그저 살짝 발을 얹어놨을 뿐이라며 말도 안 되는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우는 신용을 부탁한 것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상황을 겪는 그 애를 생각해봐요. 정말 세상이 왜 이러냐. 2017년 6월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한 남성이 본인의 SNS에 깜짝 놀랄 사진과 글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리꾼들의 좋아요 세례를 받으며 인기 글로 등극했습니다. 불안하다 오늘은. 인기 글은 불안하다. 뭐 했길래. 자, SNS를 뜨겁게 달고 문제의 사진 지금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와. 이번 SNS 회사에서 무슨 진짜 탈퇴를 시켜버리든가. 무슨 그런데 빨리 좋아요 눌러. 1000개 못 받으면 바로 떨어뜨릴 거야. 쳐버리겠네. 1000개. 좋아요 1000개가 되지 않으면 곧바로 아이를 떨어뜨릴 거라며 사람들을 협박하는 글을 게시했던 겁니다. 아니 좋아요가 뭔데 진짜 아니 좋아요가 뭔데 너한테 네 인생에. 게다가 그 사람의 정체는 아이의 신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글이 문제가 되자 저 베란다 아래 보호 장벽이 있었다고요? 안전했다고요? 며 정말로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내놓았는데요. 결국 알제리 법원은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상황이었다고 판단. 문제 남성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야, 이거는 뭐 철이 없고 뭐 이게 아니라 이거는 범죄예요. 아동학대고 아까 그 저기 지 딸 목 밟은 애랑 그냥 똑같은 거예요. 저런 파렴치한 짓을 벌이는 사람들은 죗값을 톡톡히 치러야 할 겁니다.